자, 봅시다. 첫 문장부터 볼 건데 when with something. 여기서 그 when이라는 단어는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when을 항상 시간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그 보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라는 그 조건이 있는 거죠. 이런 조건 하에서 we naturally and automatically break it up into shape, colors and concept that we have learned through education. 이렇게요. 그럼 봐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입니다. break it up. 그걸 쪼갠다. 그걸 쪼갠다. 그걸 쪼개. 그리고 into. 잠깐만. into라는 단어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여기서 it, 요 something이죠. 이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 shape, color and concept 이라고 나눠서 봅니다. 이걸 쪼갭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that we have learned through education.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습한 것으로 나눕니다. 잠깐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문장 다시 해석해 볼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have learned니까 이미 벌써 배운 모양과 색깔과 개념으로 그걸 쪼갭니다. 이해돼요? 그럼 질문 다시 할게요. 우리가 뭐 A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요. A라는 것을 볼 때 A를 A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나눠서 보는 겁니까? A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떤 말인지? 내가 뭐 할까? 노트북 이라는 것을 볼 때 노트북을 노트북으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을 나눠서 보는 거지. 어떤 걸로? 일종의 얘는 컴퓨터의 일종이구나. 근데 노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 보니까 휴대성이 있나 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컴퓨터니까 얘는 뭐가 있어? 화면이 있을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키보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게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눠서 본다. 그래서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we code. 이 we code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코드라고 하면 암호잖아요. 리코드니까 재암호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서 했던 거 이걸 쪼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바꾼다가 바로 리코드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걸 재구성한다. 뭘? What we see through the lens of our everything we know. 됐어요? 오케이? 잠깐만.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랑 사실 같은 문장이거든요. 같은 문장인데 요 뒤에 넣은 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We see through, 우리가 바라봅니다. 뭘 통해서? Through the lens of everything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질문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The lens of everything we know. Everything we know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뒤에 좀 더 가볼게요. reconstruct.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또 중요한 거야. 우린 재구성합니다. memories rather than retrieving the video from memory. 이렇게요. 잠깐만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rather than 살짝 밑추셔보세요. rather than 밑추셔보시고 질문 하나만 해볼게.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rather than A, rather than B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A가 중요한 겁니까? B가 중요한 겁니까? A가 중요한 거죠. 오케이? B보다는 A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됐어요? rather than이 또 뭐랑 비슷하냐면 얘랑 이거랑 비슷해요. instead of. instead of랑도 되게 비슷한데 instead 보니까 뭐뭐 대신하잖아. B 대신에 A야 B 대신. 그러니까 A가 중에 B가 중에 마찬가지로 A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rather than이나 instead of가 나오면 앞을 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 요거랑 되게 비슷한데 아예 그냥 rather 라는 표현만 쓴 거야. 혹은 instead 라는 표현만 쓴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A, B 이렇게 하면 rather라는 무슨 뜻이에요? 그보다는
A 그보다는 B. A 그 대신에 B. 여기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기 B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rather라는 표현을 썼냐, rather than을 썼냐, instead를 썼냐, instead of를 썼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좀 세게 볼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rather than retrieving the video from memory. retrieve라는 단어도 꼭 아셔야 되는데 retrieve는 산출해내다, 다시 뽑아내다라는 뜻인데 이게 상기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머릿속에 기억으로 뭐 암기해놨다가 그 암기한 걸 다시 뽑아내는 거. 요거를 retriev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from memory, 기억으로부터 비디오를 뽑아낸다기보다는 비디오 메모리를 뽑아내는 게 아니야. 그보다는 뭐해? reconstruct memory. 그 메모리를 재구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비디오가 뜻하는 말 봐가 뭐예요? 그 비디오가 뭡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reconstruct memory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비디오가 뭘 말해요? 있는 그대로의 것을 말하는 거죠.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봤어. 이걸 그대로 머릿속에 사진처럼 쫙 찍어놨다가 그대로 뽑아내는 게 비디오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reconstruct memory,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건 내가 기억해내면서 그때 내가 알고 있었던, 그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과 이렇게 합쳐져서 버무려져서 내가 기억을 이렇게 뽑아낸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rather than이니까 비디오 메모리가 내가 하는 일입니까? reconstruct가 내가 하는 일입니까? 나는 뭐야? reconstruct를 한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에서 동일하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무엇인가를 산출해낼 때 있는 그대로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재구성하고 재암호화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다시 이렇게 말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 기존 지식 이렇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됐어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잠깐만 우리 살짝만 있는 그대로를 필자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비디오 from memory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기존 지식이라는 것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여기서 recode, reconstruct 이런 단어를 써준 거다. 됐죠? 필자는 어느 쪽? 여기 아니야. 이거 한다는 거죠. 됐죠? 그런데 글은 여기서 한번 잘라집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여태까지 한 가지 얘기한 거야. 됐죠? 그런 다음에 말하는 게 This is useful trait. 이거 되게 유용합니다. 이거 되게 유용한 일이에요. 필자는 정확하게 요거 기존 지식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이거 되게 좋은 거야. 꽤 유용한 거라서 우린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되게 좋은 거야. 그럼 질문이 생기죠. 어디다 좋은 건데? 이게 어디에 좋은 건데? 이렇게 말을 하겠죠. 가보니까 It's more efficient way. 그거 효율성이 좀 되게 효율적이야. 어떤 게 효율적이냐면 To store information. 이 정보를 저장하기에 꽤나 효율적인 겁니다. A bit like an optimal image compression algorithm such as JPG rather than storing raw bitmap image file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 대시를 거쳤잖아요. 이건 추가적인 정보다 부가적인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게 useful 하대요. 어디에 useful 하냐? 이게 어디에 useful 하냐면 정보 저장. 정보를 저장하는 면에 있어서 되게 유용하다는 거죠. 야,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거다. 내가 지금 여기에 서서 너희를 봤어요. 너희를 봤는데 요 5명이 이렇게 앉아있어. 요 5명을 보면서 내가 지난주에 봤던 아이들을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지난주에 찬이랑 이번주에 찬이를 바라보면서 지난주보다 머리카락이 한 0.5mm 정도 자란 것 같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내가 아는 애. 찬이라는 아이가 저기 앉아있네? 그게 끝이잖아.
그럼 새롭게 정보를 더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에다가 오늘은 교복을 저렇게 입었네 정도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럼 새롭게 더해진 정보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죠. 근데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난주의 찬이랑 이번 주의 찬이를 다르게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모든 것들 다 새롭게 받아들인다고요? 이건 너무 과해요? 그럼 다시 하죠. 여기에 청량고 학생들이 앉아있어요. 청량고 학생들이라고 하면 되게 쉬워지죠. 이해돼요? 청량고에 한 명을 다 따로따로 저장을 할까요? 이건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합쳐져서 뭔가를 빼기도 하고 조금 덧붙이기도 하면 처리해야 될 것들은 많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모든 게 새로운 정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 저장 이런 측면에서는 이게 더 좋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가공을 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한 거다.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잠깐만 그에 대한 비유로서 어떤 말을 하냐면 A bit like an optimal image compression algorithm such as JPG. 우리가 사진 촬영하잖아요. 사진 촬영해가지고 JPG 파일이 이렇게 있고 그 비트맵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트맵. 나 전문 지식이 없어. 그냥 이렇게 할게. 비트맵이 뭡니까? 비트맵은 여기서 비트맵은 로우 비트맵 이미지래요. 그러니까 날것의 이미지래요. 그럼 이 로우 비트맵 이미지가 뭐가 되는 거야? 좀 헷갈려? 그냥 이걸로 봐 그러면. rather than으로 봐. rather than. 그럼 다시 한번 rather than이 나왔으니까 뒤에 거야, 앞에 거야? 앞에 거야 되는 거죠. 그럼 잠깐만 아까 우리 어떤 거? rather than 한 다음에 이거보다는 이거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rather than 뒤에 있었던 게 있는 그대로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비유적으로 말을 했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로우 비트맵 이미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JPG라고 하는 거, 서치 JPG. 이 JPG라고 하는 것은 뭐야? 옵티멀, 최적의 이미지 컴프레션. 최적의 이미지 압축 파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이렇게 재구성한 것이 JPG. 이렇게 되는 거구나. 됐습니까? 정보 저장이라는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좀 더 할게요. People who lack this ability and remember everything in perfect detail struggle to generalize, learn, and make connection between what they have learned. 이렇게 됐죠? 여기서는 얘들아 항상 나오는 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문법적인 부분에서 이런 걸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라 부르잖아요. 관계 대명사가 주격이면 항상 주어랑 수일치라는 것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people이 주어가 되는 건데 동사는 struggle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주어랑 동사랑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수일치라는 부분은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다. 됐을까요? 두 가지 다음. 그러니까 people who lack disability. 잠깐만 다시 disability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이 disability는 바로 요거 재구성하고 재건설하는 요 능력들을 말하는 거야. 요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요쪽이 아니라 저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 봐봐. Remember everything. 뭔지 아시겠죠? Remember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한다. 여기 있는 그대로. Imperfect detail, 완벽한 디테일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struggle to generalize, 일반화가 안 돼요. 일반화가 안 되죠.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일반화를 할 수가 없다. Learn and make connection. 그러니까 연결고리도 만들어낼 수 없다. Between, 잠깐만, what부터 what they have learned, 그들이 배운 것으로부터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린 글을 이렇게 약간 재구성할게요. 이렇게 되면 안 좋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걸 못한다. 그럼 이렇게 하면 저걸 한다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정보 저장을 훌륭하게 잘해서 기존 지식에 더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일반화라는 것을 할 수 있고요. 학습 그리고 연결 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좋다는 얘기죠. 그러나 별판 하실게요. 그러나 representing the world as abstract ideas and feature comes at a cost of seeing the world as it is. 이렇게요. 요거는 근데 뭐냐면 representing 나타내는 거죠. 뭘요? The world 세상을 어떻게 as abstract idea
추상적 개념으로 and feature, 추상적 개념과 특징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comes at a cost of seeing the world as it is.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한 대가를, 가격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잠깐만 이 문장 해석 다시 해볼게요. 그러나 세상을 추상적 개념과 특징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as it is,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비용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but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문장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화하고 학습하고 연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자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으로, 추상적 개념 그리고 추상적인 특징으로, 추상적 개념과 특징으로 바라본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as it is,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애시당초에 최초의 개념 자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기존 지식에 덧붙여서 받아들이는 것을 대립적인 구도로 잡아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 문장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여기 이 표현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이 표현이 comes at a cost, 이 비용을 치르고 온다라는 거예요. 비용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희생해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만년필을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의 비용을 치렀어요. 그럼 100만 원의 비용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한테 오는 반면에 100만 원이라는 돈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런 대가를 치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추상적 개념과 특징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걸 얻고 뭘 잃은 거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잃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건 선택인 거죠. 근데 왜 우린 그런 선택을 한다고요? 좋은 면이 있으니까요. 어디까지나 좋은 면이 있으니까.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우린 그렇게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뒤에 answer 대신에 we see the world, 우린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저건 안 돼, 이거 안 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건 맞아, 그거 안 돼, 안 되지만 그 대신에 we see the world, 우린 세상을 바라봅니다. through our assumption, motivation and past experience. 됐어요? 잠깐만,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가정과 동기와 그리고 과거의 경험, 아까 우리 말했던 through education, 교육을 통해 배운 것,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우리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건 안 돼. 하지만 있는 그대로는 안 되지만 여기에 instead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 맞아. 하지만 우린 경험을 통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동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 The discovery that our memories are reconstructed through abstract representation rather than played back file of movie completely undermine the legal primacy of everything. 다시 eyewitness testimony seeing is not believing. 자, 볼게요. 여기서 요 마지막 문장도, 요 뒤쪽에 있는 문장도 얘가 주어거든요. 문법. 얘가 주어가 되는 건데 얘가 동사예요. 이렇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that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요 that이라고 한 녀석을 보니까 뒷문장을 볼게요. that 뒤를 보니까 our memories,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are reconstructed,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through abstract representation, 추상적인 표현으로 재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동격이라는 얘기죠. 동격입니다. 다시 뭐보다는 played back like a movie, 영화처럼 played back, 영화처럼 다시 이렇게 재생되어지는 것보다는 rather than이야. 또 이거 아니다. 영화처럼, 요 영화 뭔지 아시겠죠? 아까 여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처럼 재생되어지기보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재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완전히 undermine,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뭘 훼손시켜요? The legal primacy of our written testimony. 무슨 말이냐면 목격자 증언의 법률적인 합법성, 법률적인 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Seeing is not believing. 본다라고 하는 것은 is not believing.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됐어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다 보니까 요 경우를 어디에 갖다 대는 거냐면 이런 거야. 목격자.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어요. 목격자의 진술은 그럼 봐봐. 목격자라는 말 자체가 아이 위트니스니까 봤다는 거잖아. 근데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까 내가 분명히 하민이가 침 뱉는 거 내가 봤어.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민이가 침 뱉는 거 봤어.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침 뱉는 걸 봤어가 실제로 진짜로 침을 뱉은 걸 본 걸까요? 우연히 하민이가 말하다가 입에서 뭔가 튀어나온 걸 본 걸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 그냥 나는 저번에 한번 침 뱉는 걸 본 것 같은데 그거랑 더해진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나는 진짜로 침을 뱉었다라고 말하는 그 진술이 합법성을 갖는 겁니까? 갖지 못하는 겁니까? 정당성을 가져요, 못 가져요? 갖지 못하죠. 오케이? 그래서 목격자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봤어? 이런 거죠. 정말로 본 거야? 잘못 본 거 아니야?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Seeing is not believing.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그 본 것 자체가 기억이 더해지기 때문에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됐을까요? 오케이. 지문이 요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 읽고 나서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이 글에서 필자의 주장은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장은 따로 없죠.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의 그 구성과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표현,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의 표현들은 뭐냐면 요거. 즉 다시 말해서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세상을 기존 지식과 합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기존 지식과 합쳐서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정보 저장에서는 우위라고 하는 것을 우위라는 걸 가져가기도 하죠. 허나 이렇게 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됐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목격자의 진술이란 측면에서는 그것이 primacy라는 것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대단히 명확해요. 필자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건 없지만 이것 때문에 저렇게 되고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인과관계는 매우 명확한 글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잠깐만 쉴게요. 어느 부분에 좀 밑줄을 쳐주시냐면 여기 between what 여기 밑줄 쳐주세요. between what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나만 좀 하고 싶은 건데 문법 부분에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여기다 쓸게. 우리가 between이라고 한 전치사가 있잖아요. between이라고 한 전치사 뒤에다가 what이라는 형태를 쓸 거냐, 전치사 다음에 what을 쓸 거냐, 아니면 전치사라는 걸 썼지만 그 뒤에다가 which라는 형태를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전치사 뒤에 what을 쓸래, 전치사 다음에 which를 쓸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what은 항상 혼자 다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문법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봤던 것처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가 that, what은 명사절을 이끌거든요. 그러니 what은 항상 혼자 다니는 거예요. what은 단독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what은 뭐가 돼? 관계 대명사가 되죠. 이렇게. 근데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뭐가 됩니까?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이렇게 묶어지게 돼. 이렇게 하나로 묶이게 되죠. 전치사 플러스 which는 뭐가 돼? 관계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의 시작은 전치사 플러스 what을 쓸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which를 쓸래? 라고 물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야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를 쓸 거니 아니면 관계 부사를 쓸 거니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 뒷문장을 봤을 때 빠진 명사가 있으면 이쪽, 빠진 명사가 없으면 이쪽,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명사인데 관계부사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between what? 여기는 what을 썼어? 그럼 우리가 방금 말했던 논리대로 하자면 뒤에 빠지면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만 해. 뒤에 보니까 they have learned. 그들이 배웠다. 뭐 배웠는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빠져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what을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여기서 나오지 않더라도 전치사 다음에 what을 쓸 거니 전치사 다음에 위치를 쓸 거니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다. 됐을까요? 이렇게 문법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빈칸 추론 같은 것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있죠? 오케이? 변형 문제는 또 드릴 테니까 나중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질문이요. 자 볼까요? 요 글은 꽤 괜찮습니다. 꽤 괜찮은 글인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이 글 전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해. 그래서 결국 인과관계 만들어져요. 글 전체는. 그러면 질문 준수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해진대요. 글 전체의 내용은. 이게 뭡니까? 구체적. 그럼 뭐가 가능해집니까? 그 결과,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하민,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구체적 질문하면 추상적인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지금? 구체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럼 뭐가 가능합니까?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 뭐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일관성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대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가 질적 접근이 있고요. 양적 접근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할 때도 정성적 평가가 있고 정량적 평가가 있잖아요. 정성과 정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 축구, 야구 이런 애들은 정량적 평가죠. 득점을 얼만큼 했어. 이게 정량적 평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용, 체조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성적이에요, 정량적이에요. 이건 정성적 평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겨스케이팅을 했어. 김연아 은퇴했지만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했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하는데 이렇게 보고 어우 아름다워요, 예뻐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성적 평가 같은 경우는 체조나 피겨스케이팅이나 이런 것들은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점수가 이렇게 다 있다. 그럼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중간값에 대한 평균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어떤 사심이라든지 지나치게 개인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자본들을 제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도 말했지만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정량적 평가를 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에 대한 방법으로서 구체적 질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글의 흐름은 아주 뻔합니다. 그럼 봐봐. 혹시라도 23번 문제니까 대입학 문제였었지만 이 지문을 가지고 빈칸 추론 문제를 낸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빈칸 추론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야? 여기를 내든지 여기를 내든지. 그러니까 인 부분에서 빈칸을 내든지 과 부분에서 빈칸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글 전체를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면 신뢰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럼 두 가지 요 틀거리 안에서 글을 기억하시면 혹시라도 빈칸 추론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가볼게요. 첫 문장입니다. Many forms of research. 많은 연구가 lead to quantitative data. quantitative는 무슨 뜻입니까? 요거 하나 적어놓고 시작할까요? quality가 있고요. quantity가 있습니다. 얘는 질이고요. 얘는 양인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많은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양적 데이터입니다. 됐죠? 뒤에 A study of happiness might measure the number of time someone smiles during an interaction, and a study of memory might measure the number of items an individual can recall after 1, 5, or
10 minutes. 이렇게요. 잠깐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문장은 뭡니까? 그냥 첫 번째 문장에 대한 확장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실험은 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적 정보라는 것을 다루게 된다고요. 실험은 양적 정보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 실험이 뭐에 대한 실험이야? 첫 번째 예시는 행복에 대한 실험을 해요. 그럼 네가 얼마나 행복해? 나 되기만이 행복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에 대한 실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밑줄 칠게요. The number of times someone smiles. 미소 짓는 횟수. 미소 짓는 횟수가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미소 짓는 횟수. 얘가 중요한 거라. 몇 번 웃었어? 몇 번 웃었는데? 또는 and a study memory. 두 번째는 기억력.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억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에 대한 평가도 숫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Measure the number of item. 오케이? 뭐야? 기억하는 개수. 기억하는 개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는 개수. 근데 기억하는 개수와 동시에 일정한 시간. 여기서 일정한 시간도 양적 정보죠. 1분, 5분, 10분. 이것도 양적 정보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실험이다. 뒤에 asking people,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봐? How many times? 잠깐만, 어떤 단어가 되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제? 어떤 단어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the number of items, the number of times가 중요했던 것처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중요해지는 거야? How many times? 몇 번? 횟수 말해봐, 횟수. 횟수로 말하세요. How many times in a year? 1년에 몇 번? 1년에 몇 번? A year, they are sad will also yield quantitative data. 이렇게요. 잠깐만, 여기서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 were 이만큼. 이 will also yiel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보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얘가 동명사 주어란 이야기야. 동명사 주어가 되고 여기서 will also yield란 동사가 된다는 거죠. 잠깐 they are sad까지인데 미안해. they are sad.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how many times in a year 1년에 they are sad. 그들이 슬픈 횟수가 몇 번이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냅니다. 양적 정보를 해요. 됐죠? 뒤에 but 그러나 여기까지 하고 나서 but 그러나 it might not be reliable. 근데 이게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잠깐만. 세 번째는 이 슬픔, sad. 슬픔이라는 하는 것도, 오케이? 슬픈 수. 슬퍼한 횟수. 요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근데 이것만으로 이게 양적 정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 전체 양적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might not be reliable. 믿을 만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Respondents recollection may be inaccurate. 왜냐하면 너 1년에 몇 번 슬펐어? 야, 제가 1년치를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그렇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기억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그럴 수 있고요. And the definition of sad could vary widely.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애매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왜 신뢰성이 떨어지냐면 첫 번째, 요것에 대해서 정의가 불분명하다. 슬픔이라고 하는 게 뭔데? 근데 눈물 한 방울 흘린 게 슬픔인 거야? 아니면 대성통곡한 게 슬픈 거야? 아니면 우울한 게 슬픈 거야? 애매하잖아, 이거는. 그치? 두 번째, 이 횟수나 개수들에 대해서도 이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부정확한 기억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but이 있는 겁니다. but 그러나 여기까지 오면 야 신뢰성이 떨어져 안 좋아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but을 쓴 거야.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asking how many times in the past year were you sad enough to call in sick to work.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여기까지 똑같아. how many times 아까랑 똑같잖아. 아까도 how many times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여기에 어떤 걸 덧붙이는 거냐면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call in sick to work. 너 아파서 회사에서 전화하고 결근한 거 몇 번이야? 결근을 몇 번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게 아까 준수가 말했던 구체적 질문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요 양적 정보에다가 더하기 뭘 더해주는 거냐면 구체성을 더해주는 거죠. 구체적인 것을 덧붙여주는 거다. 그래서 몇 번 결근했어? 학교 몇 번 결석했어? 이거는 확실하죠. 요거는 좀 확실하게 대답이 될 수 있어. prompt 이러한 질문은 잠깐만 여기도 조심해 얘들아. 문법 하나만 체크할게. prompt를 썼는데 asking 요게 asking부터 여기 work까지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니까 동명사는 셀 수 있니 없니? 셀 수 없어. 그래서 여기서 수일치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구체적 질문을 던지게 되면 prompt a concrete answer 이렇게 하면 확실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 양적 정보 플러스 구체성을 하니까 뭐가 나왔어? concrete answer 확실한 대답이 나오더라. 정확한 대답이 나오더라. 됐죠? 뒤에 similarly 마찬가지로 글은 한 번 더 잘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러니까 사실은 글 봐봐. 이렇게 구성해 볼게. 여기서 한번 끊고요. 저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끊을까? 여기서 끊어도 괜찮고 이 앞쪽에서 여기 이렇게 끊어도 괜찮아요. 글을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으면 글의 순서를 정해봐. 글의 위치를 정해봐. 이렇게 문제 내기도 되게 좋아요. 오케이? 짝짝짝 끊어지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순서나 위치 같은 것들 잘 보시면 돼. 여기 가보면 similarly 마찬가지로 instead 잠깐만 우리 아까 배웠던 거다. instead of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 뒤에 거는 봐야 돼, 안 봐야 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instead of 가로 묶을게. Instead of asking people to rate how bad a procrastinator they are.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얼마나 일을 뒤로 미루니? 뒤로 미루는 걸 어느 정도나 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어느 정도, 몇 번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다시 말해서 양적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뭐가 있어야 된다?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 구체성이 뭐가 되는 거야? ask. 그 대신에 그렇게 하지 말고 ask. 이렇게 물어봐야 돼. 명령문입니다. 너 이렇게 물어봐야 돼.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 are you currently late in paying? Even though you can afford to pay down. 이렇게. 오케이? 야, 너 그 고지서 같은 거 있단 말이야.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이런단 말이야. 전기세나 수도세나 이렇게 유틸리티 비용, 오케이? 이 세금 같은 거 내야 되는데 이런 비용 처리를 네가 afford to 할 수 있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가 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몇 번이나 고지서를 밀렸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구체성이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말하는 call in sick to work 라는 부분과 Your utility bill, are you currently late in paying? 이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similarly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다. 됐어요? 마찬가지로 너 몇 번 결석했어? 와, 몇 번 연체했어? 몇 번 연체를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똑같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question that asks concrete responses 다시 중요한 거 concrete response 명확한 응답을 추구하는 질문들은 help make abstract concept clearer. 뭘? abstract concept 이 불분명한 추상적인 개념을 clearer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And ensure consistency from one study to the next. 한 가지 실험에서 그 다음번으로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컨크리트 앤서가 나오고 이 컨크리트 앤서를 가지고 우린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
일관된 실험이라고 하는 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까지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한 글씨 색깔로도 조금 구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단어 여기. 구체성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일관된 실험이라는 거. 사실 이게 인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자,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문제는 해결책은 이거야.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됐죠? 그래, 그럼 이렇게 잡아주시고, 순서도 괜찮아요. 순서나 위치도 괜찮고, 빈칸 추론 같은 것들도 괜찮고. 아시겠죠? 오케이? 요 지문입니다. 대입학은 물론 이제 원래 문제였으니까. 괜찮을까요? 다음 거 할게요. 됐을까요? 자, 봐봐. 혹시 너희 그 핸드폰 같은 거 사용하다 보면, 이런 안내 문구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앱이나 네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또는 이제 핸드폰에서 나온 이 정보를 그 본사, 난 이제 애플 제품을 쓰는데 애플과 공유하겠습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 앱을 쓰는데 앱에 대한 정보를 그 본사와 공유할 거냐? 어때요? 너희는 공유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잘 안 하죠. 왜 내 정보를 네가 훔쳐가려고 그래?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안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맥락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어딘가에 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쩌면 여기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우리는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러면 그 여기 앞에 서 있어. 그럼 나는 얼만큼 삽니까? 뭐 경우에 따라 이만큼 산다고 볼 수 있고, 왜냐면 이제 얼만큼 늘렸냐 줄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건데, 그냥 이렇게 요만큼 내가 살아간다고 칩시다. 나는 이만큼 살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 통신기기라고 합시다. 좀 바뀔 수 있으니까. 이 통신기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 전엔 또 다른 것이었었고요. 너희가 혹시 삐삐라고 압니까? 삐삐 알아요? 삐삐? 들어봤어요? 이거 핸드폰 박물관 가면 있죠. 우리 집에 하나 있습니다. 골동품처럼 버리지 않고 내비둔 거 하나 있는데, 삐삐 본 적은 있어요? 아, 집에 있어요? 아, 부모님 거구나. 이 삐삐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물건이냐면, 이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좀 작은데, 이 삐삐라는 물건이 이렇게 있어. 여기 화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삐삐 번호로 연락을 하는 거야. 연락을 하면 얘한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번호를 남길 수도 있고요.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옛날에 이걸 가지고, 그래서 너희 그 윤하라는 그 가수 알아요? 윤하라는 가수 노래 제목이 뭐예요? 비밀번호 486이잖아. 비밀번호 486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처음 듣죠? 비밀번호가 486이야. 왜 486이에요? 알아요? 이게 획수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을 486이라고 이렇게 그 시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야? 빨리 와라. 죽여버린다. 뭐 이런 거죠. 죽을 사자인 거죠. 빨리 와라. 죽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당시에 나도 옛날에 이거 썼었는데, 여자친구랑 나랑 보내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리만 쓰는 그 번호가 있었어. 뭐냐면 51470963호였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그 시절엔 참 이러고 살았어. 그잖아요? 아니, 그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짓도 하고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삐삐가 있었다고요? 정말 아유, 저 시절 어떻게 답답해 살았는지 몰라. 근데 삐삐를 가지고 살다가 그 뒤에 뭐가 나왔었냐면 시티폰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시티폰이라고 얼마나 웃긴 물건이냐면
전화를 걸 수는 있는데 받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잖아. 전화를 걸 수는 있어. 받는 게 안 돼. 그 CT폰이라는 게 있었고 그 뒤에 바로 PCS 핸드폰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진짜 이만했거든요. 이만했어 전화기가. 이거 들고 다니는 거야. 전화 이렇게 하고 막 무전기처럼 전화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진짜 크고. 또 밖에 핸드폰이 됐죠. 근데 잠깐만, 우리 이게 이 상태로 조금 더 가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홀로그램이 이렇게 손목시계 위에 홀로그램이 이렇게 뜨는 거죠. 이 홀로그램과 대화를 하는 형태도 있겠죠. 뭐 미래를 다룬 영화들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요. 아니면 최근에 이런 것도 조금씩 구현되고 있는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 안경 이 앞에 화면이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얼굴이 뜨고 대화가 가능한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 뒤에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 피부 밑에 이식을 하는 거죠. 피부 밑에 칩을 이식하고 내가 특별히 뭐 이게 시계도 핸드폰도 들고 다니는 거 싫으니까 칩을 이식한 것만으로도 통신이 가능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잠깐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본사랑 교류하는 게 나도 어느 정도 일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가 돼서 이런 발달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contribute라는 표현 보여요? contribute to a larger whole. 큰 것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쭉 거대한 이 물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일조하는 부분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그러면 나 자신은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전체 그림의 일부란 이야기는 나의 능력과 나의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게 첫 문장입니다. 보세요. Herbert Simon이라는 사람은 won his Nobel Prize,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떤 것으로 노벨상을 받았냐면 recognizing our limitation in information, 정보와 시간과 인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이런 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대요. 어쨌거나 첫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디입니까?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limitation in information, time, and cognitive capacity. 이러한 것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필자가 말하는 겁니다. As we lack the resource to compute answers independently, we distribute the computation across the population and solve the answer slowly, generation by generation. 이렇게요. 또 하나 너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그 사이트 같은 데 가입하다 보면 뭐 이렇게 되게 이상한 숫자 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있는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게 사실은 어디에 있는 뭐 상용 문자, 어디에 있는 고대 문자 막 이런 건데 그 고대 문자를 이렇게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는 뭐 그런 것이기도 하다고 막 어서 주워드는 게 있는데 어쨌거나 과학자들 몇몇이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computation across the population. 요 인구 전체에 걸쳐서 얘네들을 디스트리뷰트 한 겁니다. 분배해 놓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그 대답들을 계산해 내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하다는 게 뭡니까? 그 자원이 부족하다. 우린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lack이란 단어와 limitation이란 단어가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책으로서 distribute the computation, 그러한 계산을 분배해 놓은 겁니다. 누구한테? Across the population. 이 인구 전체에게 나눠 놓았고요. 그리고 solve the answer slowly, generation by generation. 세대와 세대에 걸쳐서 천천히 이 해답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 필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죠. 한계, 이것을 부족과 결핍이라는 단어로 받아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lack이란 단어로 받아준 거예요. 괜찮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있어서 우린 그 해결책으로서 뭐 했냐면 이것을 분배했죠. 나눠 놓았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나눠 놓은 거죠. 봐봐, 내가 애플이라는 회사 제품을 이용하는데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많아봤자 뭐 한 그래 많이 잡아서 5만 명이라 칩시다. 5만 명 너무 많은데 5만 명이라 칩시다.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이 5만 명이에요. 근데 애플 아이폰 뭐 애플 제품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5만 명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뭐 1,000만 명 이렇게 칩시다. 그럼 5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이용하는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없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안 된단 말이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5만 명이 1,000만 명이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우리한테 말해줘. 우리가 알아서 이걸 또 우리가 해결해 볼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디스트리뷰트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괜찮죠? 좀 더 갈게요. 다음, all we have to do. 그래서 all we have to do. 우리가 have to do. 해야만 하는 모든 것들은요. 얘가 주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은 is socially learn the right answer. 사회적으로 올바른 대답을 얻어내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분배잖아. 분배해서 이 분배를 했더니 뭐가 나왔어? socially right answer.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맞아? 분배해 놓았으니까. 분배해 놓았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알고 있는 해답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socially right answer. 이것을 습득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습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의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거, 나한테 적합한 정답만 얻으면 되는 거죠. You don't need to understand how your computer or toilet works. 너의 컴퓨터가 어떠한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변기가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버튼을 눌렀는데 안 켜져. 왜 안 켜지지? 내가 이 컴퓨터를 분해해서 모든 걸 다 알아내리라. 이럴 필요는 없죠. 뭐요? 그냥 수리공을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리공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겠죠. 이게 뭐야? 이 사회 전반에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좀 더 가볼게요. 그리고 you just need to be able to use the interface and flush. 그러지 말고요. 그럴 필요 없어. 잠깐만 여기 not이 있습니다. You don't 인 거니까 여기에 세미콜론 보이세요? 우리 세미콜론 어떻게 읽기로 했어? 세미콜론은 등 위 접속사로 읽기로 했습니다. 여기 뭐가 돼? but이라고 하면 되죠. 아 그러면 not A, but B가 되는구나. 너는 전체를 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는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그 변기에 플러시, 물 내리는 버튼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부분적인 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습득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의 작동 원리가 아니라 전체 작동 원리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적절한 부분만 알면 되죠. 적절한 부분, 그 정도만 알아도 돼. 괜찮아. 뒤에 all that need to be transmitted,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모든 것은 is, 예, 동사입니다. 여기 문법 하나만 조심하세요. 어떤 문법 조심하셔야 되냐면 what's button to push. 이게 한동그입니다. what's button. 여기서 위치는 뭐 관계대명사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서현, 질문. 당신은 무슨 색깔을 좋아합니까? 어떻게 물어봐요? Which color do you like? 그러죠. Which color? 여기서 위치는 뭡니까? 의문사잖아요. 의문사인 거예요, 의문사. 그러니까 어떠한 버튼을 눌러야 되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의문사 플러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가 되는 거죠. What's button? 어떠한 버튼을 눌러야 돼? More how to interact with the technology rather than how they work. 이렇게요. 잠깐만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또 나왔다. Rather than 밑줄 치시고요. Rather than 그러니까 이 뒤에 거 할 필요 있어 없어? 뒤에 거 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뒤에 게 뭡니까? Rather than how they work. How they work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how they work가 이 전체의 작동 원리, 전체적인 원리라고 하는 건 알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 없어. How to interact with the technology. 그러니까 이 기술과 interact 하기 위해서 어떤 버튼을 더 눌러야 돼? 라는 것 정도. 그 정도만 필요한 거지 작동 원리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and 그리고 so instead 잠깐만 또 나왔다 얘들아. instead of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 안 필요한 부분 마찬가지로 안 필요한 부분 holding more information than we have mentally capacity for and indeed need to know. 잠깐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필요한 거라고 안 필요한 거라고 안 필요한 거라고. 무슨 말이야? holding more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대요. more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than 뭐보다 we have a mental capacity for 아니 and indeed need to work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알 필요가 있는 그런 정신적인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대신에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고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We could dedicate our large brain 우리는 우리의 거대한 뇌를 dedicate,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dedicate라는 단어는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dedicate라는 단어는 외우실 때 이렇게 외워야 돼. 이거를 그냥 헌신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dedicate는 뭐뭐을 어디에 헌신하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뭐뭐을 어디에 이렇게 외워주셔야 여기 나오는 to가 뭐다? 전치사다. 이걸 알 수 있죠. 어디에라고 썼으니까. 그래서 이 dedicate라는 단어는 누구랑 붙여주는 거냐면 여기 to라는 단어랑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우리의 거대한 뇌를 to small piece of giant calculation. 이 거대한 정보가 뭔지 알겠어? 이 거대한 정보가 전체 작동 원리의 small piece. 작은 조각에 기여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지금 이거 그냥 동어 반복하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어떤 거? 전체를 다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적절한 부분을 알면 돼. 그리고 그 부분을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를 조금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됐습니까? 그럼 뒤에 보니까 We understand things well enough to benefit from them. 아니 우리가 그냥 enough to benefit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오케이? 딱 그만큼만 전체가 아니야. 딱 그만큼만 알면 돼. But 그러나 all the while 그러는 동안에 그 조그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그러는 동안에 we are making small calculation 작은 계산을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변기를 누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를 살짝 누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도 벌컥 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벌컥 내렸더니 이게 좀 작동이 잘 안 되더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힘을 너무 작게 줘가지고 변기가 안 내려갈 수 있잖아. 그럼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 이 본사는 뭘 알게 돼요?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작동이 되고 또 너무 얼마만큼 많은 힘이 가해지면 작동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의 작은 기여가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 몇천 년 동안에 걸쳐서 사용하게 될 변기에 일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되게 작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면 되거든? 그러나 all the while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making small calculation 작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계산이야? That contribute to large whole 이 전체에 기여하는 작은 계산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습득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부분만 습득하는 그 과정에서 우린 뭐 하게 되는 거야? 이 전체에 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이야기죠. We are just doing our part.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우리의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죠. In a larger computation for our society's collective brain. 우리 사회의 집합적 뇌를 위한 뇌에 대한 거대한 컴퓨테이션에서 우리의 일부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마지막 문장을 잘 기억하시라. 오케이? 마지막 문장. 이게 제목을 써라 라고 하면 저 정도가 제목이 되겠죠. 대입학으로는. 됐을까요? 이 질문 꽤나 생각해보면 좀 철학적인 글이에요. 오케이? 되셨죠? 오케이? 다음 갈게요. 3페이지 넘어갑시다. 이 뒤에 31번입니다. 31번도 마찬가지로 2분 드릴게요. 읽어보고 같이 할게요. 됐을까요? 요거 31번은 문법적으로 좀 어려워요. 문법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법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뭐였어요? 맞아요. 좋아요. 이런 것을 제가 분사구문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분사구문이었어요. 분사구문이 나오면 내가 3가지를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였었냐면 첫 번째, 뭐니 해도 문법적으로. 그래서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럼 문제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분사는 뭐다? 분사는 형용사다. 형용사는 하는 일이 뭐다? 명사 수식이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는 뭐?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근데 명사가 없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명사를 이렇게 데려다가 여기서 관계를 따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명사하고의 관계. 근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능동이냐, 능동 관계냐, 아니면 수동 관계냐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니 문법적인 부분을 해결했으니까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해석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이 분사구문 전체가 얘에 대한 수식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또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됐죠?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세 번째가 그 너희 선배들처럼 서술형이 있으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는 서술형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 세 번째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사 구문이니까 얘를 뭘로 바꿔라? 절의 형태로 바꿔라가 될 수 있어요. 절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뭘 쓰는 겁니까? 주어 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주어 동사를 새로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접속사를 쓰시고 주어를 써야 되는데, 어떤 주어를 쓰냐면 요 녀석을 데려다가 주어 자리에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얘를 데려다 주어 자리에 쓰시고 요 녀석을 이렇게 데려다가 동사 자리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됐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만 보여드리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야, 그 돌은 널 닮았어. 너랑 그 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런 거죠.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스톤. 돌이 봅니까? 돌을 봅니까? 돌을 보죠. 돌이 봐요? 돌을 보죠. 수동이죠. seen. 됐어요?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from distance. from distance가 뭔 뜻이야? 멀리서. 멀리에서 보여진 그 돌은 널 닮았어.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마지막 절은 어떻게 바꿉니까?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it 과거죠, was seen from distance, 만약에 그게 멀리서 보여지면 그거 너 닮았어. 이렇게요. 됐어요? 이런 식이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요? 오케이. 전체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거다. 근데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저기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사 구문은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죠. 모든 분사 구문이 이렇게만 생긴 것은 아니고요. 분사 구문의 생김새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생긴 분사 구문도 있습니다. 즉 with 명사 분사요. 그래서 with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의심하셔야 돼요. with가 나오자마자 혹시 아닌가? 라는 의심을 먼저 해야 됩니다. with가 나오면 일단 혹시 분사 구문이 아닐까라는 의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with가 나오면 분사 구문. 그럼 일단 with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따져주는 겁니까? 첫 번째, 뭐니 해도 문법이요. 문법을 어떻게 따지면 될까요? 어떻게 따지냐면 분사는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 수식, 그러니까 명사와의 관계. 근데 아까는 명사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가져다가 관계를 따졌단 말이죠. 근데 with 명사 분사 같은 경우는 이 분사 앞에 뭐가 있어? 이미 명사가 있어. 이 앞에. 그 앞에 있는 명사하고 그냥 관계를 따져. 이 앞에 있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그 앞에 있는 명사하고의 관계가 능동이다 라고 하면 현재 분사를 쓰시고요. 그 앞에 있는 명사하고의 관계가 수동이다 라고 하면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되는 거야. 되게 쉽지. 두 번째. 아니 근데 두 번째로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석 어떻게 하긴 with잖아. with라는 단어가 뭐야? 뭐뭐를 가지고인 거잖아. 근데 물리적으로 뭐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뭐뭐와 함께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동시동작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시동작. 그렇게 그래서 뭐뭐 한 채로
또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또는 뭐뭐 하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됐죠? 그럼 다음에 마지막 절의 형태. 이거 그럼 절의 형태로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접속사를 써야 되잖아. 어떤 접사를 쓸까 고민하다 보니까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야. 그러니까 as 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as. 오케이? 뭐뭐 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요 명사를 주어 자리에 갖다 쓰시고 여기 있었던 동사를 동사 자리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분사구문 끝이에요. 됐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가 2학년 되면 또 서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뭐 절의 형태로 바꾸는 것까지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노란색. 일단 첫 번째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일단 with가 나왔어요. with가 나왔습니다. 의심부터 하셔야 돼요. with가 나왔어. 의심해야 돼. 근데 with 나오고 명사 끝! 그럼 몸소 가지고요 그냥. 오케이? with this bag. 이 가방을 가지고 끝이야 그냥. 근데 with가 나와서 의심부터 할게. 의심하느라 뒤를 째려봤어. all ate its arms. 문어 팔. 문어 다리. 오늘 다리라고 하는데 여기 팔이었어서 문어 다리. 잠깐만. 문어 다리가 접어요. 문어 다리를 접어요. 문어 다리가 막 종이 접기 하는 거야? 문어가 문어 다리를 이렇게 접는 거야. 문어 다리를 접는 거죠. 수동이다. 다리를 접는다. 얘가 수동이다. 수동이니까 뭘 썼어? fold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8개의 팔을 접은 채로. 8개 팔을 접은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잠깐만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 뒤에 이렇게 and.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왔어? It's two eyes. 2개의 눈. 2개의 눈이 응시하는 겁니까? 2개의 눈을 응시하는 겁니까? 문어가 2개의 눈으로 나를 응시하는 거죠. 오케이? 눈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던 거죠. 능동입니다. 여기는 능동이다. 여기는 능동이 되는 거니까 star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주는 거다. 됐어요? 그 2개의 눈이 위쪽을 째려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To create an illusion. 됐습니까? 오케이? 요 부분 특별히 여기 with부터 여기까지 반드시 여기는 꼭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오케이? 문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됐을까요? 오케이?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문법이 조금 어려웠더래 가지고 요거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첫 문장입니다. The best defense most species of octopus have. 잠깐만요. 여기서 the best defense 명사, most species of octopus 명사, have 동사. 이렇게. 됐죠? 오케이? 뭐냐면 우리 명사, 동사가 나오면 뒤에 있는 명사,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됐죠? 그럼 대부분의 종, 문어 종이 되게 여러 가지인가 봐. 문어 종의 대부분의 문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방어 체계는 is to stay hidden,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최대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숨어 있다가 do their own hunting at night. 한밤중에 사냥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어는 야행성, 평소에 숨어 있다가 야행성. 그래서 to find one in full view in the shallow in daylight. in daylight이니까 낮이죠, 낮. 낮에 얕은 물에서 문어를 볼 수 있는 거 있잖아. full view니까 문어 한 마리 통째로 보는 거. 이것은 was a surprise. 놀라움이었습니다. 원래 이 새끼들 숨어 있다가 밤에만 나오는 애인데 문어를 통째로 봤어. 얼마나 놀라워. 누구한테? For two Australian underwater photographer. 이 수중 사진 찍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깜짝 놀란 거야. 낮인데 이 새끼들 나가 돌아다니네? What they saw at first. 그들이 처음에 본 것은 웃기게도 was a flounder. 처음에 넙치를 봤어요. 처음 문어를 본 게 아니야. 넙치였죠. 오케이? 무슨 말이? 이 뭐야? 문어를 봤더니 넙치를 봐. 문어가 위장하고 있었던 거죠. 문어가 사실 이 뒤에 나오지만 이거 알아요? 지구의 역사에서 사실은 몇 번의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지구 역사 대멸종이 있었어요. 대멸종을 하면 지배종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진 지배종이 누구예요? 그게 공룡이야. 옛날에 공룡이 지구 전체의 주인이었잖아요. 공룡들이 막 창궐하고 살다가 대멸종을 해서 그 공룡들이 사라졌거든요.
그 다음 대멸종을 하면 지금 현재 스코어 지구의 지배종이 누굽니까? 우리야. 우리가 멸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멸종한 다음에 지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인간이 멸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지구의 지배종이 될 거라고 예상되는 게 바로 문어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사라지면, 인류가 대멸종을 하면 그 다음에 문어가 나타날 것이, 문어가 지배종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해요. 그만큼 문어 머리 되게 좋아요. 문어 머리 되게 좋습니다. 문어 사람 알아봐요. 그래서 몇 번 만난 친한 사람한테는 손 흔듭니다. 멍 같겠지만, 구라 같겠지만 진짜입니다. 근데 얘 손 흔듭니다, 실제로. 친한 척도 하고요. 알아봅니다. 머리 굉장히 좋아요. 문어가 실제로 머리 되게 좋거든요. 봐봐, 일단.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얘가 숨어 있었던 거야. 위장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왜냐면 넙치인 줄 알았어. 넙치인 줄 알고, 뭐야, 이거 넙치 저기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it was, 잠깐만요. 문법 하나 더 있어요. 문법이 하나 더 있는데, it was.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It is that 강조구문입니다. 강조구문. 강조구문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오케이? 다시. 강조구문에 대한 해석은 it is that 이잖아.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바로 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They saw one medium-sized octopus.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 알죠? 여기 그 사진사들을 말하는 거야. 얘네가 medium-sized octopus, 중간 크기의 문어 새끼를 이렇게 본 것이 바로 when they look again, 다시 봤을 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넙치인 줄 알았어. 다시 자세히 보니까 문어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뒤에 with all 8 arms fall. 그러니까 얘가 문어가 원래 팍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8개의 모든 팔은 접은 채로. 팔을 접은 채로. And its 2 eyes. 2개의 눈만 위쪽으로 쳐다보는 채로. 이렇게 해서 뭐? To create an illusion. 환영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오케이? 이 환영이 뭐야? 넙치인 척 하고 있었다는 거죠. 위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An octopus has a big brain. 뇌는요. 문어는요. 뇌가 되게 커요. Excellent eyesight. 시력도 되게 좋아요. And the ability to change color and pattern. 색깔과 패턴을 바꾸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위장 능력도 있어. And 그리고 this one was using these assets to turn itself into a completely different creature. 그리고 this one. 잠깐만. 이 this one이 뭔지 아시겠어요? 요 녀석이 뭡니까? 그 숨어있던 그 중간 사이즈 문어. 그 넙치인 척하고 있었던 그 중간 사이즈 문어 있잖아. 한마디로 뭐? 이 flounder. 얘 다 같은 말인 거죠. 됐어요? 요 녀석. 봐봐, 얘들아.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낼 수도 있어요? 지칭 추론으로 낼 수도 있어요. 밑줄 친 거 중에서 다른 거 하나 찾아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flounder, medium size octopus, 그리고 this one. 전부 다 같은 녀석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얘가 was using these assets, 이러한 자산을 잘 이용하고 있었어. 여기서 말하는 these assets은 뭘 말합니까? 이 these assets은 요거. 뇌가 크고요, 시력도 좋고요, 그리고 색깔과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위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었어. 그래서 to turn itself, 잠깐만 into는 상태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을 into completely different creature,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넙치인 척하고 있었다는 거죠. Many more of these species have been found. 이러한 종들의 상당히 많은 녀석들이 발견되어집니다. Since then, 그 이후로 발견되어졌어요. And there are now photographs of octopus. 문어 사진 되게 많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넙치인 자고 지나갔었는데 넙치인가? 다시 보니까 문어. 이런 경우가 점점 많아졌겠죠. 그래서 that could be said to be transforming into sea snakes. 어떨 때는 뭘로 바뀌어? 바다 뱀인 척. 바다 뱀으로 transform. 변형하고 막 모양을 바꾸는 이런 문어들의 사진도 되게 많습니다. And while mimic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mimic은 그 흉내내다, 위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흉내내다. 그들이 뭐 하고 있어? 바다 뱀인 척, 넙치인 척 하고 있는 거죠. They hunt. 그들이 사냥을 합니다. Producing of an obstacle of, say, a flounder suddenly developing a octopus arm. Sticking it down a hole and grabbing whatever's hiding there. 이렇게. 이런 동안에 그들이 사냥도 하고 그래요. 오케이? 근데 잠깐만, 사냥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부가적인 설명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producing,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요. 장관을 만들어내죠. 어떤 장관을 나타내냐면, 말하자면 spectacle flounder, 이 넙치야. 넙치가 갑작스럽게
developing 변신. 넙치가 변신 on octopus arm. 넙치가 갑자기 문어 팔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sticking it down a hole. 근데 sticking it down 그것을 밑으로 확 찍어 이렇게 뻗어내요. 뭘 여기 25입니까? arm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 팔을 아래쪽으로 쭉 뻗어가지고 grabbing 사로잡죠. 뭘요? Whatever's hiding there.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건 그 녀석 확 잡아 끌어올리는 사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됐어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여기 sticking, grabbing, developing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요 지문 있잖아요. 31번 지문 내용은 그냥 문어가 이런 위장 능력이 있구나 이런 정도의 쉬운 지문인데 얘 잘 기억하세요. 문법성 판단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전부 다 알고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with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요 지문만큼은 다른 지문들보다 요 31번 지문은 그냥 통째로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문법 문제 풀기는 더 편할 겁니다. 이렇게 통째로 얘는 31번은 개인적으로는 암기를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문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풀 수 있기도 하겠죠. 근데 현장에 가서 이것이 분사 구문이니까 막 계산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암기해 놓고 들어가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조금 꼼꼼하게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더 할까요? 옛날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사이즈가 6, 8, 10 하민 뭐 먹을 거예요? 10 제일 큰 거? 오케이. 일반적으로 왜 10을 먹을까요? 푸짐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먹을까요? 가장 주문량이 많은 건 뭘까요? 8이죠. 왜요? 6은 왠지 먹어도 배고플 것 같고 10은 먹으면 배 터질 것 같고 중간쯤.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선택지를 다시 드리면 돼요. 선택지를 다시. 사람들은 뭘 먹을까요? 10을 먹어요. 8을 먹으면 좀 배고플 것 같고 11을 먹으면 배 터질 것 같고 10을 먹자 이런 생각을 하죠. 다시 사람들은 뭘 먹을까요? 11을 먹어요. 참 웃기죠. 심리학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양극단에 치우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간 어디쯤에서 균형을 잡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합니다. 모델이 왜 세 가지여야 될까요? 이건 너무 과하고 저건 너무 부족하고 이게 좋겠다. 뭐 요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문장을 잘 알아야 된다. 내가 that manufacturer laser inkjet printer. 내가 레이저 잉크젯 프린터를 생산해내는 전자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거기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알게 된 게 있어. 뭘 알게 됐냐면 아니 왜 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세 종을 만들죠? 왜 하필 세 가지의 종류를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세 가지일까?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 애플 얘기도 했었지만 아이폰도 지금 사실은 핸드폰 자체가 세 개인 거죠. 미니가 있고요. 미니는 아예 따로구나. 그냥 있고 프로가 있고 프로 맥스 있죠. 항상 이런 식이죠. 오케이? 그러면 사람들은 뭘 제일 많이 사요? 프로 제일 많이 사죠. 오케이? 근데 특별히 나는 화면이 무진장 커야 돼. 그럼 이거 사겠고. 나는 너무 비싼 걸? 하면 이걸 사겠고. 약간 이런 거잖아. 근데 이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아까 햄버거 사이즈를 말했는데 이런 거야. 핸드폰을 판매합니다. 핸드폰을 판매할 건데 80만 원짜리가 있고요. 120만 원짜리가 있고요. 160만 원짜리가 있어요. 뭘 삽니까? 이거 사겠죠.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요. 이거 생각나는 거죠. 오케이?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그럼 일단 가격 미친 듯이 높여놓은 다음에 선택권을 줘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나쁜 놈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세 가지의 버전을 만들어내는지를 내가 알아냈습니다. 뒤에 if 만약에 the manufacturer makes only one version of its product. 만약에 딱 한 종만 만들잖아. 딱 한 종만 만들면 people who bought it
그 구매한 사람들은 might have been willing to spend more money. 아, 사실 예산이 더 있는데, 돈 좀 더 있는데, so 그러다 보니까 the company is losing some income.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80만 원짜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산을 200만 원으로 짜고 왔어. 어이씨, 그럼 내가 200만 원을 뽑아 먹을 수 있었는데 80만 원밖에 못 번 거 아니야? 어이씨, 그러면 아깝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the company offers two version, 두 종을 만들었어. 두 종을 만들면 one with more feature and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 그러니까 한 개가 다른 거보다 가격도 더 많이 나가. 근데 기능도 더 많아.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people will compare the two model.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still buy the less expensive one. 사람들은 더 저렴한 걸 살 거라는 거죠. 이거 야 너무 비싼데? 싼 거 사자.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야. 잠깐 다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three version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case 1. 첫 번째 경우는 only one. 한 가지만 해요. 그러면 잠재적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오케이? 저 사람이 사실은 200만 원 들고 왔는데 100만 원만 썼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아깝다. 두 번째, two model. 모형이 두 개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A와 B가 있어요. A, B. 성능이 10, 가격도 10. 이렇게요. 근데 B를 보니까 성능이 15, 가격은 30. 이렇게 하면 우린 뭘 삽니까? 성능은 15밖에 안 늘었는데 가격이 3배가 늘었잖아. 이거 화나죠. 그럼 우리 뭐 합니까? 이렇게 해야죠. 오케이? 두 번째, 세 번째. But 그러나 if the company introduced a third model with even more feature and even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 two. 다시. 세 번째.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A,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more feature. 성능 30. more expensive 인 거니까 가격은 90.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sell second model goes up. 두 번째 모델의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여기. B를 제일 많이 사게 된다. Many people like the feature of the most expensive model. 사람들이 제일 비싼 걸 좋아하죠. 비싼 아이의 성능을 좋아해요. But 그러나 not the price. 가격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좋아. 성능은 30이니까 이게 제일 좋지.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성능 여기보다 2배 늘었는데 가격은 3배 늘었잖아.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됐어요? The middle item, 중간의 것은 has more feature than the least expensive one.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면 성능을 얘를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얘보다 거지 같진 않고 그냥 이걸 선택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 선택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Then the fanciest model, they buy the middle item. 중간 걸 사죠. Unaware that they have been manipulated by the presence of the higher priced one.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비싼 녀석의 존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조작당한 거죠. 너는 이제 판매자한테 조작당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간 걸 사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3 버전의 이유. 3 버전의 이유. 이게 제목인 겁니다. 됐어요? 이거는 매우 쉽죠? 오늘 우리가 배웠던 지문 중에 가장 쉬운 지문인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